예, 반갑습니다. 오늘은 또 저출산 대책에 대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저출산 대책. 나는 이 저출산 대책을 사람들이 몰라서 안 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말을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말을 해서 좋은 일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말을 하면 좋은 일이 없을까? 말을 하게 되면 수없는 적이 생기게 됩니다. 수없는 적. 1만 명이 될지 10만 명이 될지 100만 명이 될지도 모르는 어마어마한 적이 생깁니다. 왜 적이 생기느냐? 바로 이 저출산 대책을 논하면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저출산 대책을 왜 논하면 안 되는 것인가? 바로 여기에 먹거리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먹거리, 바로 돈입니다. 엄청나게 많은 인원들이 이 성범죄에 얽혀가지고 먹고 삽니다. 정말로 10만 명이 될지 100만 명이 될지도 모르는 그런 수많은 사람들이 이 성범죄에 기생해서 먹고 삽니다. 이게 우리나라 저출산의 현실입니다. 그리고 10만 명이 될지 100만 명이 될지도 모르는 이 많은 사람들을 대부분 국가에서 먹여 살린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답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내가 이 사람들 직업을 뺏어야 되나요? 아닙니다. 이 사람들은 이 사람 나름대로 쓸 데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바뀌어야 될까? 바로 정책과 기조와 노선과 법이 바뀌어야 됩니다. 그런데 정책과 기조와 노선을 바꿀 수 있을까요? 너무너무 어렵습니다. 정말 너무너무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 우리나라의 핵심 대한민국 사법부 주식회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대한민국 사법부 주식회사는 범죄가 발생되어야만이 먹고 삽니다. 범죄가 없으면 굶어 죽는 그런 단체입니다. 범죄가 많아야만이 더 많은 돈을 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왜 국가에 범죄가 많아야 됩니까? 국가에 범죄가 많은 게 그렇게도 중요한 건가요? 아닙니다. 우리나라는 고유의 미풍양속과 전통과 예절을 가지고 있는 나라입니다. 고유의 미풍양속과 전통과 예절, 이것만 해도 범죄는 거의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면 우리나라의 고유의 미풍양속과 전통을 없애야만이 범죄가 일어난다는 얘기가 됩니다. 그리고 지금 열심히 우리나라의 미풍양속과 고유의 전통과 예절을 없애고 있는 중입니다. 왜냐하면 그래야만이 범죄가 많아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나는 얘기합니다. 사람은 본디 선한 것인가, 사람은 본디 악한 것인가? 바로 성선설과 성악설입니다. 아닙니다. 사람은 본디 악하지도 않고 사람은 본디 선하지도 않습니다. 성선설과 성악설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무엇이 사람을 악하게 만들고 무엇이 사람을 착하게 만드느냐? 그것은 바로 제도가 만든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제도 말입니다. 어떻게 만드느냐? 유죄추정이 원칙입니다. 유죄추정이 원칙. 전화만 한 통하면 너는 피해자가 돼. 피해자가 되면 보상을 해줘. 그러니 남자를 많이 고발을 해. 조사 같은 건 필요 없어. 왜냐? 전화 한 통만 하면 죄인이 되니까. 그리고 너는 전화 한 통만 해주면은 외국인의 경우에 곧바로 상대자가 남편인지 누구인지도 몰라도 돼. 관계없어. 바로 외국인 등록증 내줄게. 그리고 한 달에 생활비 100만 원씩 줄게. 집도 거주할 집도 줄게. 직업도 알선해 줄게. 영주권도 줄게. 바로 논스톱으로 이제 시간만 흘러가면 국적도 줄게. 그러니까 한국 남자 고발만 해. 그러면은 니는 네 할 일 다 한 거야. 어떻게 하든지 될 수 있는 대로 한국 남자 많이 고발해. 이게 바로 제도입니다. 이번에 태국에서 이 100여 명이 제주도에 입성해가지고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관광비자로 들어온 사람들이 흔적도 없이 사라집니다. 왜 사라질까요? 한국에 발만 디디면 돼. 수단과 방법을 가지고 한국 들어와. 그리고 한국 남자 고발만 하면 돼. 그러면은 모든 걸 다 해결해 줄게. 이런 겁니다. 이게 바로 제도입니다. 이번에 직장에서 같이 전부 술을 먹다가 술 취한 동료를 부축을 해줬습니다. 술 취한 동료를 부축해준 20대 남자가 성무고로 또 걸렸습니다. 성추행으로요. 이게 바로 제도입니다. 이 제도가 세상을 악하게 하고 세상을 착하게 하고 세상을 발전시키고 세상을 퇴보시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제도는 사람이 만듭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법이라고 하는 것은 카르텔이 만듭니다. 카르텔이 왜 법을 만들까요? 바로 자신들이 돈과 이권 때문에 만듭니다. 이 제도를 바꾸지 않으면 우리나라의 미래는 없는 것입니다. 요즘 길바닥에 여자가 쓰러져 있어도 남자들이 모른 체하고 지나갑니다. 이게 제정신인 나라입니까? 길바닥에 여자가 쓰러져 있으면 그 여자의 상태를 보고 전화도 해주고 신고도 해주고 위급하면 그 응급처치도 해주고 해야지요. 우리가 젊었을 때는 다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요새는 안 해줍니다. 왜 안 해줄까요? 바로 전화만 한 통하면 너는 죄인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나라는 무죄 추정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수많은 법 중에서 딱 한 가지, 이 여성의 신고는 바로 유죄 추정이 원칙입니다. 즉 조사도 필요 없습니다. 바로 너는 죄인이야 이겁니다. 이게 바로 유죄 추정이 원칙입니다. 그리고 너는 죄인이다 이렇게 타이틀을 정해놓고 거기에 맞춰서 조사와 기소와 재판이 이루어집니다. 너는 죄인이야 여기에 맞춰가지고 조사와 기소와 재판이 이루어지는데 어떻게 이기겠습니까? 이기고 지고는 문제가 아닙니다. 완전히 인생이 거덜납니다. 이 사회에서는, 이 대한민국이란 사회에서는 더 이상 살 수 없는 상태가 되어버립니다. 돈이 있건 돈이 없건 많이 배우든 적게 배우든
이게 대한민국 남자의 현재 위치입니다. 어떻게 연애가 이루어지고, 어떻게 결혼이 이루어지고, 어떻게 부부관계가 이루어지고, 어떻게 아이를 낳을 수가 있나요? 어떻게 할 수 있나요? 이번에 가장 핫한 재판 중 하나가 바로 고등어 한 마리 사건입니다. 이 사람 나이 70대입니다. 내일 모레 나이 70을 바라보는 나이입니다. 그런데 택시를 하고 있는데 일하러 나가기 전에 야, 오늘 저 고등어찜이 먹고 싶다, 고등어 좀 해놔라, 이렇게 하고 나갔습니다. 새벽 4시까지 일을 하고 이렇게 집에 왔는데 고등어 준비해놨나 라고 하니까 고등어 없다, 이런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고등어 한 마리가 그게 이혼이 될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고등어 한 마리가 어떻게 그게 이혼소송 1심에서 끝나지 않고 2심까지 가야 했고, 2심에서 재산이 85%를 내주라. 어떻게 이런 재판이 이루어집니까? 내일 모레 나이 70입니다. 재산이 85%를 내주고 나면 어떻게 사나요? 이 사람 전 재산이 한 7억 6천 정도였는데 6억 8천만 원을 내주라, 이렇게 판결이 났습니다. 이게 바로 성범죄의 현주소입니다. 7억 6천이나 되는 재산을 가지고 있으면은 곧 일을 그만두고 곧 나이 70이 되는데 인생을 편안하게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한순간에 모든 것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이게 우리 대한민국 남자의 현주소입니다. 그리고 이 남자는 격분해서 휘발유통을 들고 서울 지하철 5호선에 가가지고 불을 질렀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은 공론화되었고 지금 나는 떠들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어떻게 남녀가 결혼할 수 있으며 부부가 사랑할 수 있으며 또 애를 낳아서 키울 수 있는 나라가 되겠나요? 제도를 바꾸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왜 이 여성 범죄가 이렇게까지 험악해지고 이렇게까지 사악해졌을까요? 그리고 이렇게까지 일방적이 되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남자가 돈이 있기 때문에 남자를 털어야 돈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1심 소송하고 또 변호사, 또 1심에서 소송할 때 변호사 선임하고 또 2심에 또 가지고 또 변호사 선임하고 이래도 돈 나고 저래도 돈 나가고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 과정에서 열은 얼마나 받았겠나요? 열은 얼마나 받았기에 휘발유통을 들고 달리는 전동차 안에 불을 질렀을까요? 이게 지금 우리나라의 현실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지금 이러한 법과 제도에 기생해가지고 국가의 세금으로서 먹고 살고 있는 그런 인간이 10만 명이 되는지 100만 명이 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제가 10만 명이라고 하고 얘기하고 100만 명이라고 얘기하는 이유는 여기에 있는 여성가족부의 단체만 해도 495개, 지금 500개도 넘을지도 모릅니다. 그 500개도 넘는 단체가 국가의 돈으로 먹고 삽니다. 세금입니다. 10만 명이 있을지 얼마가 있을지 거될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이 유죄추정의 원칙을 집행하는 공무원, 경찰, 검사, 판사, 법무직원 다 합치면 100만 명이 안 된다고도 볼 수 있고 더 넘을 수도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해서 먹고 사는지 모릅니다.
이와 같은 제도를 수정하지 않으면 도무지 행복할 수 없을 것입니다. 독일 같은 경우에서는 결혼을 하게 되면 이 혼전계약서가 보편화되어 있습니다. 이 혼전계약서 안에는 집안에서 마누라가 먹고 산다, 또 한 달에 몇 번 정도의 관계를 가진다, 관계를 가질 때 뭐 어떻게 한다, 그리고 아이 양육권은 어떻게 한다, 또한 이렇게 재산 분할을 할 때는 어떤 조건으로 한다, 뭐 이렇게 해가지고 전부 다 요즘은 이렇게 혼전계약서를 쓰는 것이 일반화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대한민국에서는 이 혼전계약서를 무시합니다. 아예 받아주지도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걸 받아주면 돈이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돈 말입니다. 그리고 이 대부분의 나라가 유죄 강간이나 성범죄는 유죄 추정이 원칙이 아니고 대부분 무죄 추정이 원칙입니다. 유죄 추정의 원칙을 적용하고 있는 나라는 극소수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유죄 추정이 원칙입니다. 여러분, 이제 여자가 일방적으로 남자를 공격하고 있습니다. 여관 반지 들으면 합의금 3천만 원, 한 대 맞으면 합의금 5천만 원, 한 번 했으면 1억, 한 번 하고 한 대 맞으면 아파트 간채. 지금 그렇습니다. 끔찍한 그런 상황입니다. 우리 모두 정신 차리고 그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 우리는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이 저출산의 원인, 바로 제도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까지 줄이겠습니다. 그러면 또 이야기해야 되겠지요. 어쨌든 젊은 청춘 남녀 여러분, 어쨌든 간에 힘내시고, 어쨌든 간에 좋은 데 놀러 다니시고, 어쨌든 간에 숙박 없어도 먹고 살기 위해서 떡도 많이 치시기 바랍니다. 떡을 쳐봐야 짝을 알지요. 떡을 안 쳐보는데 어떻게 압니까? 그리고 기혼 남녀 여러분, 우리나라 기혼 남녀는 어쨌든 간에 아이를 많이 낳기 위해서 밤이고 낮이고 많이 박으시기 바랍니다. 박아야 애를 낳지요. 안 박는데 어떻게 애를 낳습니까? 좌우지간 시간 날 때마다 많이 박으시기 바랍니다. 박아야 애정도 커지고 사랑도 커지고 아이도 생겨납니다. 안 박으면 애정도 없고 사랑도 없고 아이도 없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마지막에 또 얘기를 해야 되겠지요. 내가 이 환갑이 넘은 나이에 떡이 뭔지를 모르겠습니다. 이 떡이 뭐라고 하면은 또 난리 들어서 입에 거품을 먹어 또 난리 부르스러 칠 것입니다. 떡이 뭔지 모르니까 떡집 사장한테 가서 물어보시고, 이 박는 게 뭔지를 잘 모르겠으니까 어쨌든지 간에 건설회사 사장님한테 가서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아마 건설회사 사장님이 한평생 이것도 받고 저것도 받고 셀 수 없이 많이 박았으니까 입에 침을 튀겨가면서 그 어려운 난공사를 얘기해 줄 것입니다. 오늘도 좋은 밤 되시고요. 좋아요, 구독 눌러주세요.